안녕하세요 여러분, 절대개념의 박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이 개념 잡았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스텝 안에 나타나 있는 1번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30도가 있는 어떤 직선인데요. 우리가 기울기를 얘기할 때 이 기울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탄젠트라고 부릅니다. 이 탄젠트라고 부르고, 이게 정확한 용어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탄젠트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각도를 써서 여기에 30도가 돼 있으면 이게 기울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하면 직선을 만들 수 있었죠. 우리가 먼저 직선의 개념을 하나만 써놓을까요? 자, y라는 것은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기울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여기 점들이 들어있어요.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지나는 점이죠. 이런 지나는 점, 여기가 지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게 기울기가 있는 거죠. 자, 이 기울기는 탄젠트, 여기에 각도가 있는, 보통 세타라고 쓸게요. 그냥요. 세타라고 부르는 이런 각도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면 탄젠트 30도니까 30도라는 건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을 말하는 거죠. 이게 30도라는 게. 그래서 기울기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y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기울기하고요. x-1에다가 이 두 가지 점을 넣을 거잖아요. 자, 이 점은 어떻게 넣죠? 루트 3,2라는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2라는 걸 넣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계산을 해볼까요? 루트 3분의 1이 있고요. x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되죠? 플러스 1 되니까 다 쓸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가 돼서 루트 3분의 1의 x하고 플러스 1로 나타나 있는 게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기울기가 4이고 두 점을 잇는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점에 대해서 선분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이 바로 지나는 점이 되죠. 기울기는 이미 끝나 있고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두 점을 잡아봤더니 요 마이너스 1과 3을 더해서 반 나눈 점하고, 그 다음에 0과 2를 더해서 반 나눈 점, 이 점이 바로 지나는 점인데, 이걸 계산해보면 2하고 내니까 1,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겠습니다. 자, y는 기울기가 얼마였죠? 네, 4였습니다. 기울기 4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는 점들이 어떤가 하면 1,1이 들어간 거였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4x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 직선이 바로 두 번째 말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는 두 점 A점과 B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과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나는 점은 이미 해결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두 점에 대해서 외분하는 점과 이걸 지나는 거니까 점이 두 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점을 해결하고 또 한 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3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0,1 이렇게 돼 있고 A가 0,1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B점을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자, 3번은 이렇게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를 새로운 점으로 이제 Q라고 할게요. 이 점이 여기 2대 여기 1로 외분하는 점인 거죠. 자, 이 점이 0,1이었고 그 다음에 3,2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점을 갖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분점이니까 이 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점 자체를 표현해보면 여기에 쓰면 2 빼기 1이죠. 이렇게 2 빼기 1이고 x좌표 먼저 보면 3과 0이 있으니까 2 곱하기 3하고 2 곱하기 3 빼기 1 곱하기 0 되는 거죠. 예, 이건 지금 기초인데 기초가 좀 중요한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 빼기 1에다가 이번에는 y좌표 하는 거죠. 자, y좌표는 1과 2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2 곱하기 2 4가 돼 있고요.
빼기 1 곱하기 1에서 1 되는 점이죠. 바로 그게 Q점이 되는 거예요. 자, Q점을 계산해 봤더니 이제 얼마가 되냐면 어차피 밑에는 1이었고요. 6에서 0 빼니까 6,3이라는 점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게 외분점이고요. 이 점하고 또 하나가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래서 두 점을 이제 얻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점이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y라는 것은 이렇게 보게요. 6 빼기 4에다가 6 빼기 4, 그 다음에 3 빼기 마이너스 1, 3 빼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하고 x 빼기 두 점 중에 하나만 고를까요? 6에다가 플러스 3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2가 돼 있고요. 위에는 4가 돼 있으니까 2에다가 x-6하고 플러스 3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y는 어떻게 되죠? 2x-12 해서 3을 더하는 거니까 9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나타나는 걸 요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만 있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점이 들어 있습니다. 세 점을 갖고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건 한 직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볼게요. 쭉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상에 A, B, C 위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임의로 잡아볼게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고 B라는 점이 2, A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고요. C라는 점이 A, 9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세 점이 일직선이 있도록 하는 A 값이 되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울기가 이렇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기울기가 똑같으면 이 나타나 있는 이 점,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다 있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일직선이란 위에 있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이게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일직선이 있다는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관계를 따져주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2 빼기 1이니까 2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A 마이너스에서 얘를 빼니까 A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얼마냐면 3분의 A라는 값으로 이 기울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나타나 있는 이 기울기는 3분의 A가 됐고요. 또 다른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쪽에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A 빼기 2가 돼 있죠. A 빼기 2로부터 9 빼기 A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A 마이너스 2로부터 여기는 이제 1이 됐으니까 10 빼기 A라는 게 나타나고요. 이 기울기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바로 이 기울기가 되겠어요. 자,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제 두 개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 구한 게 똑같았으니까 이때 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하고 이게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A제곱 빼기 2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0하고 마이너스 3A가 이렇게 만들어졌게 됐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여기가 이제 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0은 0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에 여기가 이제 6하고 5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면 되니까 A 플러스 6하고 A 마이너스 5는 0이다라고 해서 인수분해해서 구해보면요. A는 5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값이 나타나는데 봤더니 A 값을 모두 구하여라 했으니까 지금 5하고 마이너스 6 다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가 5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 말대로 이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이 점이 A보다 더 밑에 가 있는 이 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표현해 보면 얘는 이게 A점, B점, C점이 됐다 이렇게 쓰여 있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쭉 있을 때 A점 있고 B점 있고 여기가 C점이 여기 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x절편이 2고 y절편이 4인 직선이 k하고 2k-4를 지날 때 k값이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개념을 하나만 잡아 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은 어떤가 하면
만약에 한 절편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생각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하고 B분의 Y는 1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쵸? 이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X절편, Y절편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2분의 X하고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난다는 말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입해봐서 성립하면 된다 이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집어넣었죠. 그럼 자 넣어볼게요. 2분의 K가 있고 4분의 2 여기는 인수분해해서 쓸게요. K-2를 썼는데 이게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차피 2가 돼 있으니까 양변에 2 곱해볼게요. 자, K하고 플러스 K-2가 있고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K가 넘어가서 4가 되니까 K라는 것은 2가 만들어져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 간단한 이유가 절편을 알 때 쓰는 이 식만 알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틀리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날 때라는 말은요. 대입해서 뭐 해야 된다? 예, 성립한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했으니까 네 번째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부터도 이제 개념을 나타내는 문제들인데요. 자, 이 개념이 어떤 거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역시 직선이라는 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y는 요 기울기하고요. x 빼기 지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는 점이 누구냐? 여기 지나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기울기만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게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일 테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직선과 평행하다.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y는 2x-5와 평행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 이 숫자 있잖아요. 요 2와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기울기는 2라는 뜻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y라는 것은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얘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1을 지나가요. 이렇게 써서 6,1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y는 2x에 있고 마이너스 12하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바로 이 직선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를 봤더니 이 직선과 수직이고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지난 점은 0,0이 돼 있고요.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수직인 기울기는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과 곱해서 뭐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이게 바로 수직인 기울기인 거죠. 자, 이게 개념을 잡아보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념 부분에 나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이 기울기가 y는 mx라고 부르는 직선에 있는 기울기라고 볼게요. 이렇게 각도가 돼 있을 때 얘를 정말 90도로 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여기 각도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이렇게 90도가 돌아가 있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여기를 y는 그 m'이라고 x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 점이 이 점을 갖다 놓을게요. 이게 1,m이라고 놓으면은요. 이게 기울기 m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1이 m이었고요. 여기가 1이었으니까 1이고 m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내려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m,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m'이라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하고 얘하고 곱하면 그러니까 이제 m하고 m'을 곱하면 이게 m과 또 곱하기 마이너스 m분의 1을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나오는 이런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수직인 기울기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플러스 되고 이 기울기 자체가 이제 2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 기울기는 2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는 얼마자? 2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나는 점은 x 마이너스 돼 있는 게 0,0을 지나는 점이니까요. 이게 이제 끝나 있는 거죠. y는 2x가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기울기가 이제 다 끝났고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인 거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직선이 있는데 평행하기 위한 상수 k 값을 구하고 일치하기 위한 걸 구하라 했는데요. 우리가 ax하고 by 플러스 c는 0하고 a 프라임 x하고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0이 이렇게 두 개 있어서 1번과 2번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두 개가 일치하려면요. 일치하려고 하면은 a 프라임 분의 a하고 b 프라임 분의 b하고 c 프라임의 c가 이게 다 똑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비율상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행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평행을 만들고 싶다면 a 프라임의 a하고요, b 프라임의 b는 똑같은데 c 프라임의 c는 달라야 돼요. 이게 달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y 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울기는 똑같은데 이 절편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 달라야 된다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평행하기 위한 거하고 일치하기 위한 건 이 비율로 이제 구하면 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행을 먼저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평행을 얘기하려면 여기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볼게요. 여기 한 번 더 쓸게요, 그냥요. k에 x 4y 플러스 4는 0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6x 플러스 3k 마이너스 1y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게 두 직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두 개의 직선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을 따질 거니까 좀만 밑에 쓸게요. 자, 평행을 따질 거니까 이 평행은 6분의 k하고 또 3k 마이너스 1분의 4하고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게 다 똑같은데 평행이니까 y절편만 달라야 된다 뜻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성립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한번 구해야 되고 여기서 한번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값이 구해진 다음에 요 값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먼저 구해봤더니 이 곱했어요. 3k의 제곱 빼기 k는 24 이렇게 되는 거죠. 6, 4, 24 되는 거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3하고 1하고 8, 3, 24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에 있으면 9가 마이너스 9 되니까 이게 됐죠. 그러니까 3k 플러스 8하고 k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어지는 값은 k가 얼마냐면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3분의 8도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값이 바로 이 평행을 만드는 그런 요소인데요. 중요한 건 요 2번에 해당하는 건 또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얘랑 비교할 게 아니라 숫자를 봤더니 얘랑 비교하는 게 더 간단하죠. 그래서 6분의 k하고 마이너스 9분의 4가 같지 않도록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자, 봤더니 얘가 지워져서 2가 되고 3이 되는 거니까 k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아니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값은 뭐냐면 성립하면 안 되는 값이니까 평행을 만드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평행을 만드는 값을 a라고 주어졌으니까 그 a라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따라서 a라는 값은 3이라는 게 바로 평행을 만드는 값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일치를 볼 건데 일치라는 것은 이제 계산이 되게 쉬워졌죠. 평행 자체에서 이것만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똑같게 만든 게 바로 얘인데 일치한다는 건 k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b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치라는 건 이미 평행을 계산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a-3b가 얼마냐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3에다가 빼기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플러스 되고 지워졌으니까요. 여기가 11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극히 개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일치와 평행 요소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K값에 상관없이 항상 한 점 A, B를 지날 때 이 A값, B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자, 요 요소가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 K값에 상관없다는 얘기는 이 항등식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제 배웠겠죠, 이제. 자, 이런데 이 직선이 뭐냐면요. 어떤 정점을 지난 두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두 직선 사이에 두 직선의 어떤 정점을 지는 직선을 말하는 건데 이거 갖다가 표현해 보면 여기를 이제 분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니까 K에 대해서 분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것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직선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쓰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EX가 있게 되고요. EX가 있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Y가 있게 됩니다. K가 없는 건 마이너스 1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있는 건 KX니까 X하고 3Y가 돼 있죠. 이렇게 3Y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는 이 직선이 바로 이걸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K값에 관계없이 지나려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꼭 생기는 교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구해봤더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1번이 있다고 생각하면 X 더하기 3Y 플러스 7은 0이 바로 2번이다라고 쓸 수 있게 돼요. 다 이 두 직선을 가지고 한번 연립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에다 2 곱하면 2x 더하기 6y 플러스 14는 0 돼 있는 거고 이게 3번이라고 보면 1에서 3번 빼는 거죠. 이제 3에서 1 빼는 게 낫겠네요. 빼면 5x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게 뺐을 때 식을 정리해서 뺐죠. 이제 뺐으니까 그쵸. 잠깐만요. 예. 이게 쓸게요. 3번에서 지금 이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이 2번에다 2배해서 빼기 1번 한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게 3번이니까 2배 했으니까 2x 6 14가 돼 있어서 뺐죠. 그러면 이 2x가 없어지고 5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뺐더니 15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5는 0 되니까 y라는 것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자,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 연립에다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x라는 건 얼마가 되냐면 넘어가서 2이 되니까 x는 2라는 값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연립한 걸 봤더니 2,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돼서 이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a, b가 바로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1번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고 1번이 직선이 딱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1번 직선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의 기울기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좀 더 약간 이렇게 기울기로 2번 직선이 여기가 x 더하기 4y 플러스 7은 0이라는 두 직선이 있는데 얘가 어디 점을 지나냐면 바로 이 점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거예요. 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인 게 값은 됐는데 이 직선 여기가 얘가 말하는 직선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이런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선생님 이런 직선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y는 mx x-2 빼기 3으로 쓰면 되지 왜 굳이 저렇게 쓰나요?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런 이 y는 fx꼴의 1참수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이게 이 함수꼴인데요. 저기 나타나는 이 식은 뭐냐면 f는 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이에요. 이걸 도형이라고 읽거든요. 이거는 함수라고 읽고요. 그러니까 함수는 기울기가 수직일 수가 없는데 도형 기울기가 수직이어도 돼요. 그래서 표현을 저렇게 바꿔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부터 k값에 관계없이 나오거나 이 식이 나오는 게 나타나 있으면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분류해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요.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7번 문제는 어떤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A점, B점 사이를 지나도록 한번 M을 잡아보래요. 이 식을 한번 다시 쓸게요. MX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도 미지수가 나오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봤더니 M이 있는 것들 봤어요. M이라는 건 X 플러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마이너스를 빼내면 Y 플러스 1은 0이다 하는 이런 직선으로 변경됐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이 두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꼭 여기와 여기 이제 문자로 돼 있으니까 얘가 지난 점, 얘가 지난 점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죠. 자, 이게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해석하면 해석을 딱 하잖아요. 해석하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이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죠. M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은 얘가 넘어가니까 Y 플러스 1이 있는데
나누기 x 플러스 2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눠진 거죠. 자, 이렇게 놨더니 아무 느낌이 안 오시죠. 자, 이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를 조금만 더 한 번 더 쓸게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쓰고요. 여기 들어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현이 뭐냐면 기울기 표현이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점과 x, y의 기울기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건 똑같은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2가 딱 있는 점하고 마이너스 1이 딱 있는 이런 점들 있죠. 요 점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 x, y니까 어디든 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뭐 x, y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인데 이 녀석이 뭘 얘기했냐면 b는 1,0 여기 b점을 해서 1,0을 지나 이거하고 그 다음에 a점이 0,2가 있는데 여기서 지날 때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난 여기하고 요 점 지나고 여기 지난 요 안에서만 있으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만 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만 하면 되냐면 요 직선에다가 이 1번이라는 직선이 이 점을 이상으로 가고 이 점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1,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3m 1은 0 되니까 요 기울기는 3분의 1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0,2 넣었으니까 0하고 2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2m 3은 0이다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m이라는 것은 2분의 3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뭐가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요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 안에 움직이는 거니까 기울기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쵸? 2분의 3보다 2분의 3보단 작고 3분의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사이에 있도록 하랬으니까 사이라는 것은 여길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으라고 한 거니까 이 컷 없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미지수를 두고 이 두 점을 꼭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걸 달리 해석해 보면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 위에 0,1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요. 0,1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 L 사이 거리가 루트 5일 때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볼게요. 그림으로 그냥 살짝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0은요 여기에요. 마이너스 1,0이 여기 있는데 0,2는 여기 정도 되죠. 0,2니까 0,2를 지나는 이런 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직선 마이너스 1,2는 직선이 있고 0,2는 직선이 둘 사이 거리가 오라는 거죠. 조금만 이쪽에 그릴까요? 좀 더 너무 머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고 보고요. 여기 0,2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이거 조금만 이쪽에 안 낼게요. 이렇게 있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은 이 L이래요. 예. 이 직선 또 L 사이에 이 0,2와 L 사이의 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 얘가 L이고요. 얘가 L이고 어떤 있다는 거죠. 여기는 정확히 하면 우리가 의미가 이런 건데 여기하고 거리가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0,2 직선의 거리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럴 때 기울기가 얼마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어떤 거하고 다 지나도 똑같기 때문에 이게 표현한 건데 그럼 얘가 뭐냐면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니까 y는 m 그다음에 이게 여기 점 지나는 거죠.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여기는 사실 0이 있는 건데 쓰나 마나니까 안 쓴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됐을 때 0,2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mx-y 플러스 m은 0이라는 직선하고 얘로부터 0,2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루트 5가 된다면 이때 m은 얼마인가 이 뜻인 거죠. 자,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거리 공식이 여러분들 아시죠? 개수의 제곱인 거죠. 여기 m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돼 있고 그 다음에 0,2니까 절대값에 0 넣고 2 넣었어요. 그러니까 2 넣고 m이니까 m-2가 돼 있는 게 이게 얼마냐면 루트 5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m이 얼마냐 이런 거죠. 그러면 양쪽에 옮겨서 제곱하면
m-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에다가 m제곱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m제곱하고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여기가 5m제곱 플러스 5가 될 건데 이것을 정리를 해 볼게요. 정리하시면 4m제곱 되죠. 그쵸? 4m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4m 되죠. 그 다음에 4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은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2, 2, 1, 1 되니까 2m 더하기 1에 제곱은 0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렇게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여기 0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저게 성립한다는 거죠. 제가 임의를 막 그렸지만 실은 루트 이렇게 쭉 마이너스 1을 그려놓았을 때 여기 거리가 루트가 되는 게 나타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임의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리 공식을 구할 때 이 거리 공식 같은 거 좀 약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까 봐 한 번 더 써보고 갈게요. by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서 x1, y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거리를 그냥 d라고 쓰게 되면요. d라는 것은 루트의 개수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x1, b, y1 이거 그냥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고요. 플러스 c 쓰면 이런 모습이 이제 거리 공식이 나타나죠. 우리 절대 개념 앞부분에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증명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걸 이제 참고해서 그 공식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17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길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y는 4x 플러스 15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직선 딱 있는데 y는 4x 플러스 a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 거리를 딱 구했더니 얘가 루트에 17이 돼 있다. 이게 수직 돼 있을 때 이럴 때 지금 궁금한 게 상수 a 구할 때 음수인 상수 a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음수가 나오냐면 양수도 있어서 아마 루트 17이라는 게 이쪽에도 아마 똑같은 거예요. y는 4x 플러스 a라고 해서 이쪽에도 뭐 똑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거리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을 때 절편을 좀 작은 거 구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선을 갖다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한 점을 잡아서 그냥 거리 구하는 걸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점을 구할 때 제일 좋은 건 여기에 절편 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0,15 절편 얘 지우면 되니까 이게 제일 간단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볼게요. 4x-y 플러스 a는 0이라고 식을 한번 고쳐 놓으시고요. 이거부터 0,15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루트 17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a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간단히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4, 4, 16 플러스 제곱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으로 해서 여기다 넣을 건데 0,15니까 0 넣고요. 마이너스 15 a니까 a 마이너스 15라는 게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루트 17이 돼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 마이너스 15라는 게 얘 17이니까 곱해지니까 17이 되죠. 이럴 땐 제곱하는 것보다 절대값 푸는 게 더 낫죠. a 마이너스 15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7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a라는 게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로 가면은 넘어가니까 22가 나올 거고요. 20하고 32가 나올 거고요. 그쵸? 그냥 쓸게요. 17 더하기 15니까 얘가 32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또 하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7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a가 음수인 걸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음수인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를 게 딱 정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절편이 32가 될 때도 그렇고 마이너스 2가 될 때도 루트 17을 만드는 두 개의 직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개념상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직선이 나타났을 때는 한 개의 절편을 구해서 하나는 점을 만들고 하나는 직선을 이용해서 구해야 그 거리를 구하는데 좀 원활하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보실 때 그냥 이런 문제를 별표 딱 쳐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점이 있는데요. 이 직선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아까 말한 거죠. 어떤 정점을 지난 직선입니다.
그 직선까지 거리를 fk라고 할 때 fk 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먼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돼 있을 때 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가 어딜 지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정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알고는 있기 위해서 한번 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뭐 정리가 할 게 없죠. 이미 돼 있으니까 다시 쓸게요. 그냥요. K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돼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생각하면 x-y가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나는 점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지난 점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x가 y니까 똑같은 거니까요. x-y는 0하고 x 더하기 2y 플러스 3은 0이니까 이게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 3x 더하기 3이 0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은 그냥 이거 지우고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그런 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 갖고 여기하고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fk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을 때 그럼 정리가 먼저 돼야 되는데요. 얘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1에 x가 돼 있고요. 직선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k 플러스 1 돼 있고 마이너스 k하고 2니까 여기는 이렇게 쓸까요? 2 마이너스 k에 y라고 써볼게요. 자, 이거 정리됐죠?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2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k y 됐죠? 그 다음에 3이 있어요. 자,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에서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4,4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f의 k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fk라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fk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쭉 썼을 때 여기 있는 거의 제곱이에요. 이게 식이 좀 무지막지하네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제곱이라는 걸로 이제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쓰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얘 4,4니까 4 넣어서요. k 플러스 1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또 4니까 4 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2 마이너스 k 플러스 3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봤더니 4k는 없어졌네요. 이거 좀 식이 좀 예뻐졌네요. 마지막에는 쫙 예뻐진 거 보니까 여기는 4가 없어졌고 4, 2, 8, 4 있고 하니까 이 15가 되네요. 그쵸? 맞죠? 이게 8하고 11이니까 15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식은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식을. 여기는 k의 제곱이 k의 제곱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네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k가 나타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k가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선 마이너스 2k라고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긴 1, 4니까 플러스 5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난 게 바로 fk라는 거예요. 그러면 fk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쭉 쏘면 루트에다가 여기에 15가 딱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들어있는 식이 바로 2k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돼 있다는 건데 이거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고정돼 있는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가 되면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커지려면 전체가 커지려면 얘가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얘만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만 딱 보면은 2 빼내면 k 마이너스 2 나갔으니까 2분의 1에 제곱되겠고요. 플러스 5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1 곱해서 한 거니까 2분의 1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2에 10니까 그냥 계산이 쉽게 되니까 쓸게요. 2분의 9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k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은 2분의 9가 나겠다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에 얼마냐면 2분의 9가 들어가고요. 이게 두고 이제 여기 15가 된 게 바로 이게 최대를 만들어주는 최대값 여기 나타나는 이 최대값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5니까 5 루트 2라는 값을 이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식을 정리해서 이 문제가 그래서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정리를 딱 해놓으신 상태에서 쫙 정리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FK가 뭐냐? 그러면 이 식 거리 공식에다 그대로 썼더니 나와 있는 식이 될 건데 이런 표현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분모가 치수가 되는 걸 구해야 전체가 최대값 구하는 방법인 거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우리 해설제도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해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러한 직선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기하학적 의미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 썼으니까 지우고 할게요. 그냥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어떤가 하면 이 의미를 갖다 보시는 거예요. 쫙 봤더니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선이 이렇게 쭉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어디냐면 4,4래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 4,4라는 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이 있을 때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하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직선을 걷다면 이 직선까지 쭉 본 게 이게 거리가 1번이라고 보면요. 내가 직선을 이렇게 걷어요. 제가 이번에 직선을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걷어요. 그러면 얘까지 거리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보다 2번이 더 길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거리가 이 점을 지난 직선과 거리가 최대인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둘 사이 거리 딱 구한 다음에요. 이 구한 다음에 여기 수직이 되는 어떤 직선을 쫙 커서 이런 직선이 바로 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여봐야 이거밖에 안 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거리만 구하는 거니까 얘가 바로 FK의 최소값이,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4하고 되니까 이게 여기 5고 여기 5니까 5루트1이라는 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거리 구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풀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의미를 다시 풀어냈더니 그 점이 어딘지 구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1 구했죠. 그 점하고 최대가 되는 점하고 그냥 거리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이게 이제 루트에다가 4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고 5의 제곱 되는 거고요. 여기 5의 제곱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루트 5라는 게 그냥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면 의미를 갖고 이제 빨리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서술형 문제라면 반드시 이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0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